자, 두 번째 부분은 소학원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학원에는 교과서마다 실려 있는 교과서 있고 안 실려 있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소학원에는 이제 창비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교과서도 있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학원에는 정확하게는 뭐냐면, 주희가 초학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학자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수양서예요, 수양서. 그러니까 예절과 충효를 담은 수양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희가 쓴 초학자들에게 초학자들의 수양서로서 거의 대부분 뭐냐면 충효와 등의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내용이 담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나온 연도를 보게 되면 언제냐면 1587년이라고 1587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하게는 1587년이니까 몇 세기입니까? 6세기 정도로 보이죠. 16세기 후반이라고 정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느 부분입니까? 네, 훈민정음 어지 부분이 되겠죠. 훈민정음 어지는 정확한 연도를 따지면 정확하게 1443년 45년 사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즉 15세기의 작품하고 비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5세기의 훈민정음 어지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작품으로 넘어가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려고 했던데,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 공자제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렇게 밑줄을 쳤는데 공제. 근데 이건 정확한 해석을 해보면 공자께서가 됩니다. 얘는 공자께서가 돼요. 혹은 공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공자가라고 해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가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깨서를 해도 됩니다. 깨서가 붙는다는 거는 곧 뭐예요? 높임이겠죠. 왜냐면 공자가 증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공자와 증자는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공자가 스승이고요. 증자가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따지게 되면 공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이 표시를 보셔야 돼요. 요거 이. 요 이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해드렸던 것 중에서 얘는 그냥 공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네, 주격 조사라고 이야기했었죠. 주격 조사이죠. 저번 시간에 분명히 주격 조사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격 조사는 뭐만 있었어요? 이만 존재한다라고 있는데 주격 2인데 ESE는 환경이라고 했었죠. 그죠? 환경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이 첫 번째 1번 뭐에 따라서 네, 바로 자음 끝나는 경우죠. 두 번째 2번은 뭡니까? 이 모음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3번은 바로 뭐가 돼요? 네, 이 모음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 경우인데 그 중에서 이 이는 앞에 자라고 했을 때 뭐로 끝났습니까? 여기 눈에 보일 겁니다. 요거 눈에 보이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네, 아래 아로 끝난 거죠. 이 아래 아로 끝났죠?
그래서 이 경우 아래 아로 끝났기 때문에 앞에가 아래 아로 끝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밑줄 이렇게 들어갈게요. 즉 이 모음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죠. 그죠? 이 모음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죠. 그럼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저번에도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뭐를 쓴다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뭘 써요? 이 모양을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국어에 쓰고 있는 주격조사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뭐로 끝나는 경우에 이 모음 제외한 걸로 끝나는 경우에는 뭘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바로 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로 끝난다. 그냥 그대로 이로 끝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때는 뭘 쓴다고 했습니까? 아예 쓰지 않는 뭐라고 했어요? 제로 주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제로 주격이라고 해서 아예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때는 뭐로 끝나? 이 모음을 제외한 아래 아로 끝났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면 네, 바로 2번을 사용한 거겠죠. 2번을 사용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쟤를 그대로 분석해보면 뭐가 되냐면 공, 그 다음에 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2가 사용되는 거죠. 이때 쌤이 지금 이거를 뺄게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아래아를 써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그래서 얘가 들어갔을 때 네, 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공,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점 찍을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별로 안 예쁘게 찍었죠? 요, 요, 이렇게 다시 점을 찍을게요. 이렇게 찍었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공자가 이때 이제 주격조사의 깨서로 이제 해석을 해도 돼요. 아시겠죠? 현대어는 그런 거죠. 공자가 누구에게 증자다려라고 했는데 이때 증자다려는 증자에게라고 하시면 돼요. 증자에게 다려를 뭐로 증자에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증자에게 이렇게 증자에게 닐러라고 이야기. 이때 일러라고 하는 거는 이르다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닐러라고 하는 거는 일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라고 하는 걸 닐러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고 우리가 둘 수 있겠죠. 그래서 두음 법칙 미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가르샤데라고 이야기했죠. 가르샤데라고 했는데 자 이때 왜냐면 이게 여기에서 선생님 이거 주격조사인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아마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가르샤데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샤가 쓰였다는 점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긴 물글씨로 갈게요. 가르샤데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가면 요 부분에선 좀 얇게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을 그대로 내려가면 가라샤데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공자께서 증자에게 닐러라는 건 도움법칙 미적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닐러라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닐러가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가라샤데라고 하는 거를 통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원래는 얘가 15세기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이어적기가 되는데 이어적기가 아니라 무슨 적기냐면 끊어적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끊어적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갈아샤데 했을 때 이어적기 되면 가라샤데가 돼야 되는데 끊어적기를 사용했다는 게 되고 두 번째 2번에서는 시나 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시나 혹은 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나 샤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주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데 자, 이 경우에 시나 샤가 사용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에서 공자가 했을 때 공자를 현대국어로 분석했을 때 공자께서라고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주격 조사를 높여야 된다라면 주체 높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샤데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합니다. 끊어적기 부분을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증자에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예요? 이 환경이고요. 아직까지는 주격투사 가가 사용하지 않았죠. 증자에게 닐러 가라샤데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꽤 중요 포인트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자, 요 부분은 주의 조금 주셔야 돼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몸이며 했을 때 이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보는 건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서 있냐면 끊어적기 부분입니다. 끊어적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철 표기라고 하죠. 분철 표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게 조금 있고요. 많이 끊어적기가 많이 사용되었다라고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앞에 가라샤다와 함께 끊어적기인 분철 표기가 사용됐다라는 점하고요. 첫 번째는 그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몸이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현재로 되면 과에 와나 과에 해당하는 네, 조사예요. 접속 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2번은 두 번째 2번은 네, 이 면은 접속 조사 와나 과하고 똑같은 거죠. 와나 과와 같은 거를 사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얼굴이며에서 그 세 번째 얼굴이라는 자체는 의미가 축소된 케이스라고 보십니다.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의미가 축소된 예에 해당합니다.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얼굴은 전체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얼굴 자체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축소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머리에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구절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할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조금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뭐 때문이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두 개를 조금 설명을 같이 이어갈게요. 요 두 개는
여기에서 가게 되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머리 뒤에 예를 들면 이 x죠. 이제 머리 하고 히읗이 붙어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똑같은 예로 하나 들을게요. 이게 뭐냐면 살 다음에 히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읗이 있었다는 이유를 뭘로 증명해 볼 수 있냐면 머리하고 원래는 가락을 결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고기를 결합했을 때 현대국어에 오는 단어들이 나오죠. 머리, 카락 하고 나오고요. 얘는 살, 코기 하고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드는 단어들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뒤에 오는 히읗이 기역이나 디귿이 왔을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음 축약 현상 있죠. 거센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 거센 소리로 나왔다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잡기 때문에 이때는 히읗 종성 체언의 한 예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털이며 살은 이때 이제 살 다음에 이 흔히 온 거는 뭐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여기 들어갈게요.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요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이제 뭐로 설명을 하냐면 그렇죠.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보조사 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점을 찍어야 돼서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해드리도록 아니다. 요거는 아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때 이렇게 그 다음에 우차 은이라고 하는 안 이쁘다.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지울게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쓰이는 은이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아가 쓰인 게 있고 아래아가 쓰이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가 이제 뭐예요? 양성이니까 이 양성 모음조화 지켜지는 은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시 가서 머리털이며 살은 부목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부목계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요 단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요 단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우린 얘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어두 자음군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게 어두 자음군도 아직까지는 썼다 안 썼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뭐지? 어두 자음군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으쌰, 요거 연구해서 그 다음에 받자온이라고 했는데 자, 요 받자온에 대한 거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듯 해요. 요 부분은 받자온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조금 끄집어 당겨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받자온이라는 요 부분을 요렇게 요 밑에서 이제 조금 해보면 받자온이라고 하는 거를 받자온 표기를 갖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받자온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잡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이따 쓰겠지만 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원래 아래 R을 써야 돼요. 아래 R을 써야 되는데 지금 쓰기가 좀 어려워서 쓸게요. 좀 이따가. 아시겠죠? 요거는 요렇게. 그 다음에 받자. 그 다음에 플러스 on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on이라고 하는 요거를 원래 쓰여 있는 구성이에요. 이게 이제 쓸게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아래를 찍힌 거 좀 해줘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가야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올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가겠죠. 으쌰 으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냥 니은 쓸게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니은을 쓰려고 했더니 화살표가 들어와서. 이렇게 받잡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받잡 잡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가 되냐면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죠.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부분이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에요. 요게. 아이고.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에요.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있죠.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기역 디귿 비읍 앞에 무슨 환경에 따라 달려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그 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는데, 자, 이 경우에를 보게 되면 잡이라는 비읍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순경은 비읍, 즉 16세기에는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얘가 원래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원래는 받자 본이 돼야 되거든요. 받,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아래아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비읍 다음에 여기 찍혀야 되거든요. 요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좀 불편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니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니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가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 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요게 이제 몇 세기냐면 요게 15세기에는 15시에는 이렇게 쓰여졌어야 되는데, 이후에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난 이 경우 몇 세기가 됐습니까? 몇 세기가 됐어요? 네, 16세기가 됐잖아요. 16세기가 되니까 얘가 이제 지금에 쓰는 뭐가 돼요? 받자 본이 on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요 받,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on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요걸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16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순경음 비읍이 사라진 거죠. 여기에서 보이는 순경음 비읍 이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 순경음 비읍이 뭐가 되었다? 네, 소실. 즉 글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뭐지? 사라진 거죠.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실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가 16세기에는 소실되었다는 거죠. 소실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굴 보면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데 지금 이게 아이캔노트로 수업을 하다 보니 쌤이 지금 느리게 하고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받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어적기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감히 헐게 상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함이 그 다음에 효도의 그 다음에 비르소미오라고 되어 있죠. 효도의 비르소미오라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받든 것이라 이어적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끊어적기가 좀 더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어적기가 없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감히 헐어 상하게 함이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오라고 되어 있죠. 효도의 시작이다. 비르소미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조금 많이 물어보는 편이 되겠습니다. 요 비르소미오는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르소미오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요 구절을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 비르소미오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해석상으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비르소미오에서 보여지는 게 이제 뭐냐면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비르소미오를 분석을 해보면 형태소 분석을 해볼게요. 형태소 어원 분석을 해볼게요. 어원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릇이라고 해요. 비릇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오예요. 자, 여기에서 이걸 놓고 가서 어원 분석을 했으니까 어원 분석을 이렇게 이제 해보면 좀 더 눈에 들어온 게 얘가 이제 비릇이라고 되어 있죠. 비르소미오니까 비릇이죠. 그러면 비릇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뭐가 왔어요? 음성이 왔죠. 얘가 음성이 왔죠. 음성이 비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음성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여기에 밑줄을 이렇게 칠게요.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제 뭐가 왔어요? 음성이 왔어요. 음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음성이 왔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여기에 명사형 어미 뭐가 와야 되냐면 음성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당연히 음성인 뭐가 와야 돼요? 음이 와야 돼요? 옴이 와야 돼요? 음이 와야 돼요. 얘도 당연스럽게 모음조화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음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되면 얘가 음이 와야 정상이죠. 음이 와야 모음 조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왔냐면 옴이 왔거든요. 명사형 옴이. 어미가 음이 아니라 옴이 왔다라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음이 아니라 웅이 요거 표시를 이렇게 안 해놨네. 음이 와야지 돼요. 음이 와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옴이 왔다라는 거는 얘가 뭐가 돼버렸어요? 양성이 돼버렸죠. 얘는 뭐가 됐어요? 양성이 된 거예요. 얘는 양성인 거죠. 양성인 거죠. 이렇게 양성인 거죠. 그러니까 모음 조화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파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비르소미오의 자체는 비릇 소미오니까 일단 어원 분석을 통해 우리가 보이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죠. 1번은 뭐다? 바로 모음조와 파괴와 관련된 거고, 모음조와 파괴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옴이나 음을 썼는데 명사형 어미가 옴과 음 중에서, 즉 이거는 모음조화를 그대로 지켜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왔다는 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의가 왔기 때문에 음이 왔어야 되는데 옴이 왔었다는 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슨 적기, 아직까지 이어적기 부분이 보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 요걸로 박스를 쳐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여,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여. 이때 몸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출세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몸을 세운다는 거는 출세해서 입신양명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몸을 세운다는 말은 출세, 입신양명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입신 혹은 출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를 행하여 일홈을 이라고 했죠. 일홈을. 여기선 다시 뭐가 적기 나왔어요? 끊어 적기 나왔죠. 일흠을 이라고 하는 이어 적기가 아니라 끊어 적기가 나와 있죠. 뒤에가 이제 모음이 오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 적기, 끊어 적기 부분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철 표기가 다시 쓰였다라는 거를 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름을 후세에 베퍼 써라고 이야기를 했죠. 후세에 베퍼. 그러니까 후세에 베푸는 건 날려서라고 하는 거죠. 날려서. 그래서 베퍼 써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이 써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듯해요.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다 쓰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눈에 보이는 거 무슨 적기? 어두자음군이죠. 어두자음군인 거는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것을 뭐냐면 얘는 이제 뭐냐면 이로써라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로써를 뭐 하는 표현이에요? 이를 직역한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한자인 이를,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자어 이가 있어요. 이라는 자체를 직역한 표현입니다. 저는 한자음 이로써는 한자음을 직역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를 현덕해라고 했는데 이건 현뎌라고 했는데 현더가 나중에는 현저로 바뀌어요. 자, 부모를
현덕해 함이 그러니까 드러난다라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뭐다? 마참이니라라고 돼 있죠. 현덕해 함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요 마참이니라 요 구절도 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참이니라 요 구조를 보게 되면 마참이니라가 아니라 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무슨 표기입니까? 네, 마찬가지 무슨 적기? 끊어 적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끊어 적기 분철 표기가 되어 있다. 분철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천천히 갔죠. 자, 공자가 증자에게, 공자께서 증자에게 주격조사 2에 환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가를 현대로 봤을 때 깨서로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가라샤데라는 부분이었죠. 이때 시나 샤가 들어가는데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모음 어미일 때는 샤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어미가 앞에 시작을 하면 시가 돼요. 환경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임인데 정확한 분철 표기와 함께 이때 이며라는 건 접속조사 와 가라고 보시면 되고 머리털과 살은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흔히 말한 히읗종성 체언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목계 했을 때 깨는 어두자음근이고 그 다음에 받자 온이라고 하는 거에서 들어가 보면 뭐다? 원래는 객체 높임 삽잡삽이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들어간 것 중에 뭐냐면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이거 꽤 중요해요. 같이 결합하는 부분에서 꼭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받자온 것이라 이어적기 되어 있죠. 감히 허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오라고 이야기죠. 비르소미오에서는 모음조합하게 이어적기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세운다는 게 출세한다라는 거죠. 도를 행하여 이름을 분철 표기되어 있죠. 후세에 베퍼 써라는 거는 어두자음군과 함께 이로써 한점을 직역한 이해가 되고요.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분철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이 바로 소학원의 해석 부분인데 다시 말합니다. 소학원의 해석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훈민정음 어지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교해서 같이 봐야 이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